은행 창구 직원은 줄어들고 상담 업무는 이제 챗봇이 대신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스마트폰 인증은 필수가 되었고 답답한 마음에 상담원 연결을 찾아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카페나 식당에서는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헤매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주문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상은 더 편해졌다고 말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불편함과 불안이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오던 일들이 빠르게 AI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AI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어떤 직업이 위험해지고 있는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연구들을 보면 공통된 흐름이 하나 보입니다. 챗GPT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2년 말 이후 한국에서도 20대 초반 취업자 수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IT, 마케팅, 콘텐츠, 고객 응대 같은 초급 직무에서요. 그렇다면 왜 하필 신입부터 사라질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한국에서 신입사원들이 처음 맡는 업무는 자료 정리, 보고서 초안, 데이터 입력, 간단한 디자인 수정, 기본적인 코드 작업 등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여 반복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일들은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연봉과 4대 보험을 부담하면서 신입을 뽑는 것보다 AI 툴 몇 개 도입해서 기존 인력에게 쓰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초급 인력 채용인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입으로 들어갈 수 없으면 경력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경력이 없으니 중급 포지션으로도 갈 수 없고 그 과정에서 키워야 할 판단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도 쌓을 수가 없죠. 즉, AI가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경력을 시작할 기회를 먼저 지워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업 사다리의 첫 번째 계단이 무너진 거죠. 서울에 사는 한 청년은 석사 학위를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도 나쁘지 않고 영어도 유창하죠. 그런데 1년 동안 100곳이 넘는 회사에 지원했지만 결과는 전부 탈락이었습니다. 더 괴로운 건 불합격 메일조차 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서류를 받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턴 경험과 프로젝트, 자원봉사까지 했지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들은 하나같이 경력자를 원했고 신입에게는 문을 열지 않았죠. 최근 졸업한 한 청년은 대기업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평가도 나쁘지 않았고 팀 분위기도 좋았죠. 하지만 정규직 전환 자리는 없었습니다.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 대체가 쉬운 신입사원을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업무를 표준화하기 쉽고 조직의 핵심 노하우를 아직 갖고 있지 않으니까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일하던 한 직원은 팀이 해체될 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20대 직원들은 거의 다 팀을 떠났다고 합니다. 계약 만료나 조직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났죠. 신입뿐만이 아니라 기존 인력 감축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T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 미디어, 금융, 컨설팅까지 전반적으로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다시 구직자가 되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죠. 하지만 새로 생기는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도 아닙니다. 시장이 닫혀 있고 입구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좌절은 개인에게 쌓이지만 원인은 구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AI는 분명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채용의 문을 닫은 건 경제와 기업의 선택이었습니다. 기업은 이미 결정을 끝냈습니다. 사람을 더 뽑을지
사람을 줄일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만 남길지의 문제로 넘어갔죠. AI는 도구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고, 채용은 시험이 아니라 통과 의식이 됐습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들은 앞으로 몇 년 안에 회사에 필요한 인력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AI가 빠르게 업무를 대신하면서 조직 구조 자체를 다시 짜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흐름은 AI 기술이 급격히 성장한 미국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미국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AI는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릴 것이고 그만큼 사람의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요. 모든 채용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과거와 같은 대규모 채용은 어렵다는 뜻입니다. 특히 반복 업무가 많은 부서부터 조직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단이 단순하고 규칙이 정해진 업무는 AI가 훨씬 빠르고 더 낮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정리, 기초 분석, 단순 문서 작업 같은 일이 대표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인력 감축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업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계약직과 파견직부터 정리했고 정규직 평가는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업무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AI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함께 봅니다. 같은 일을 해도 AI를 활용한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부족한 시대가 된 겁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졌습니다. 새 사람을 뽑고 싶어도 바로 승인되지 않습니다. 왜 이 일을 AI로 하면 안 되는지, 왜 꼭 사람이 필요한지 설명해야 하거든요. 설득이 부족하면 채용은 보류되고 팀은 그대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조차 채용에 점점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에서 AI가 지원자를 1차로 걸러냅니다. 공고에 나온 단어가 이력서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죠. 어떤 곳은 챗봇이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분석해 점수를 매깁니다. 영상 면접에서 표정과 말투까지 분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용의 문 앞을 기계가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취업 준비 방식도 변했습니다. 지원자들은 더 이상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먼저 AI를 통과하는 게 목표가 됐거든요. 공고에 적힌 단어를 이력서에 최대한 많이 넣습니다. 능력보다 키워드가 중요해진 이상한 게임이 된 겁니다. 이 변화는 지원자에게만 힘든 게 아닙니다. 기업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AI가 효율을 올려주지만 조직의 경험과 배움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신입이 줄어들면 미래의 중간 관리자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장의 비용 절감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AI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내 직업은 안전한 건지 아니면 곧 사라질지 묻죠. 어떤 일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어떤 일은 갑자기 몸값 값이 올랐거든요. 이미 현실에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핵심부터 짚어야 합니다. AI가 없애는 건 직업의 이름이 아닙니다. 특정한 일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만 의존하던 사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 사무실 풍경을 떠올려 봅시다. 엑셀 정리하고 자료 옮기고 보고서 만들고 메일 정리하던 하루였죠. 이 모든 작업이 하나의 직무로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는 이걸 몇 초 만에 끝냅니다. 데이터 정리하고 문서 요약하고 번역하고 보고서 초안까지 씁니다. 사람보다 빠르고 실수도 적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죠. 그래서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반복적인 사무직입니다. 단순 격리, 회계 보조, 행정 입력, 스크립트 상담 업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일들의 공통점은 규칙이 분명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AI는 이런 일의 형태에서 인간보다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지치지 않고 불평도 없고 퇴사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부터 가장 먼저 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콘텐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사 제작성, 카드뉴스 양산, 공식 문구 바꾸는 마케팅 글은 이미 자동화됐습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에 맞춰 반복 제작하는 작업은 점점 가치가 내려가고 있죠. 속도와 단가에서 사람이 밀리고 있습니다. 개발자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코드 작성, 단순 수정, 테스트 자동화는 AI가 이미 합니다. 그래서 초급 개발자 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입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첫 경험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 입사해서 배우고 성장하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중급을 요구하는 채용만 남습니다.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험한 직업은 단순히 특정 분야가 아닙니다. AI로 대체되기 쉬운 구조에 있는 직업입니다. 정해진 답이 있고 결과가 숫자로 평가되는 일일수록 위험합니다. 단순 보고서 작성, 정형화된 분석, 반복 마케팅 업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앞으로 모든 직업이 AI로 대체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AI가 잘 못하는 일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사, 간호사, 변호사, 노무사 같은 직업은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직업들의 핵심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AI는 조언을 할 수는 있지만 결정의 책임을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들은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직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코칭, 교육, 돌봄, 영업, 협상 같은 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일들은 사람의 표정과 말투, 분위기를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 자리에서 상대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표정과 눈치를 통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지만 AI는 상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의 반응에 따라 수업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역에서는 정해진 매뉴얼보다 상황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아직까지 자동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현장에서 직접 움직여야 하는 기술직입니다. 전기, 설비, 정비, 배관, 용접, 건설 관리 같은 직업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AI는 실제 현장에서 나사를 조이고 배선을 연결하고 고장을 진단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환경이 매번 다르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에 즉각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현장은 여전히 사람이 필요하죠. 그 결과 현장 기술직의 몸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개발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AI를 이해하고 업무에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AI를 쓰는 디자이너, 영상 제작자, 마케터, 1인 창업자는 다릅니다. 혼자서 3명 몫을 해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살아남습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유튜버이자 콘텐츠 기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대표의 팀에서는 아직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채널이 커지면서 해야 할 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팀 규모도 커졌다고 합니다. 보통 구독자 수백만 명 규모의 채널은 10명 안팎의 팀으로 운영되지만 이 채널은 현재
15명 이상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AI 덕분에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라 AI 덕분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더 필요해진 경우인 셈입니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를 묻기보다 누가 AI를 활용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노력의 양보다 방향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는 시기로 평가됩니다. 반복적이고 매뉴얼화된 업무에 종사할수록 AI 대체 위험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사람을 상대하거나 상황 판단과 책임, 현장 대응이 필요한 업무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러한 기준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AI가 모든 인력을 한꺼번에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인력부터 빠르게 밀려날 가능성은 높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다는 경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핵심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누가 서느냐가 될 것입니다.